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 지휘부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유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하고 회의 참석자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경찰 내부가 들끓고 있습니다. 경찰 노조는 비상식적인 인사라며 대기 발령 철회를 촉구했고 일선경찰서의 경감 경위급 중간 간부도 오는 30일 대책회의를 예고했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의 인권 탄압 의혹을 부각하고 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경찰국 신설에 따른 권력기관 사유화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오늘부터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합니다. 해외 입국자는 기존 3일 이내에 받으면 됐던 PCR 검사를 입국 당일 바로 받아야 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비대면 면회만 허용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년간 41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섭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커진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1%대 초저금리 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리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 전환대출도 확대합니다. 올여름 장마가 사실상 끝이 난 가운데 오늘은 서울의 한낮 기온이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강원 남부 산지와 충북, 경상권 내륙엔 최고 4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오늘 뉴스는 경찰국 논란부터 시작합니다. 경찰국을 만드는 것에 반대했던 경찰서장들의 회의,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서장은 대기 발령이 났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 지휘부는 국민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대기 발령도 초헌법 행위다. 다른 참석자들은 감찰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나도 감찰하라며 반발이 더 커지고 있죠. 서장에 이어 현장 팀장들도 회의를 열기로 했고 오늘부턴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소식 오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직후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회의 도중 해산 지시를 내렸지만 따르지 않았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 위반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회의 참석자 감찰에 나서며 사실상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담담합니다. 인사 발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감찰 조사를 통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상한 대로 올 것이 왔구나 싶고 오히려 더 잘 됐다. 회의 결과를 놓고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예정됐던 면담도 무산되면서 외부 압력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금 이제 저하고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시고 약속은 이제 취소가 된 겁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윤 후보자 사퇴 촉구부터 회의 한 번에 심야 인사 조치는 지나치다. 나도 대기 발령하라 등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대기 발령냈다는 건 맞지도 않고 위법하거든요. 억지 논리를 갖다 씌운 거죠. 여기에 경감 경위급은 오는 30일 회의를, 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늘부터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예고하면서 경찰 내부 갈등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정부는 행안부 대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섰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서장 회의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라며 경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서실장의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전두환식 경고라며 검찰은 회의해도 되고 경찰은 회의하면 안 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황재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명 뒤 처음 기자회견에 나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실장은 부적절한 행위였다며 경찰청도 힘이 센 청인데 검찰 국세청과 달리 부처의 담당 국실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으로 경찰 힘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정수석도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국회 행안위원장은 SNS에
지휘부 해산 지시를 불복하고 회의를 연 건 복무 규정 위반이라며 경찰 조직 점검을 예고했고 김기현 의원도 전 정권 충견 노릇을 한 정치 경찰은 반성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한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의 인사재청권을 실질화하는 것으로서 경찰 수사의 중립성 내지 경찰 장악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장이나 평검사 회의는 되는데 경찰은 안 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징계가 이루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 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합니다. 이 경찰서장들에 대해서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경찰서장 회의가 정치권 이슈로 번지면서 이달 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신설을 놓고 첨예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오늘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경찰국 문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인사 문제와 어민 북송 문제, 대우조선 해양 파업까지 여야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노태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을 합니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둘째 날 경제, 마지막 날 교육, 사회, 문화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과정에서 있었던 노조의 불법 행위와 손배소 문제, 경찰국 신설과 경찰들의 집단행동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적, 원칙적 대응 방침이 국민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행안부는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권력기관 사유화 시도를 하고 있다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정권 지키기의 수단으로 특히 경찰 수사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지만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됩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우유가 아니라 독으로 쓰려는 반면 여당은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불법성과 인권 탄압을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거짓말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법리 검토 결과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 첫날 질문자로 나설 예정이어서 한동훈 현 법무장관과 검수완 박법, 검찰 편중 인사 등을 두고 맞붙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오늘 뉴스 돋보기는 정치권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김문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우선 경찰국 논란부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부적절하다, 서장 회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꽤 이례적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들 앞에 이렇게 직접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원래 최영범 홍보수석의 브리핑이 예고되었는데 김 비서실장이 기자실에 깜짝 등장한 겁니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이 경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야권에 밀릴 수 없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지율 문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대통령실이 현안 관련 수석 그리고 장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어제 첫마디로 저 누군지 아세요? 존재감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른바 셀프 디스에 나서 분위기를 이끌었는데요. 가끔 내려오겠다는 말로 또 적극적인 소통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일단 이번 전국 경찰서장의 집단 행동을 부적절한 행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도 법과 원칙을 내세워 대응했는데 이번 사태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집단 행동에 나섰던 경찰들의 움직임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겠죠.
당장 국가공무원 노조 경찰청 지부와 경찰청 주무관 노조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류삼영 총경의 대기 발령을 철회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국의 설치에 반대해 초유의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을 경찰청이 대기 발령 조치한 것은 비정상적인 인사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다음 달 2일 경찰국의 출범을 앞두고 갈등은 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에서는 어떤 답변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런 상황에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 관련 입법 예고 기간을 좀 단축하겠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어떤 이야기죠? 네, 행안부는 경찰국의 신설안 등의 입법 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40일인 입법 예고 기간을 단 4일로 단축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안과 경찰국 신설 시행안이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데요. 행안부는 기간을 단축한 이유에 대해 조직의 구성과 정원 등 행정기관 내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는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의 8월 전당대회 예비 경선, 이른바 컷오프라고 부르죠.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좀 판세가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네, 이재명 의원이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데 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1차 관문인 컷오프 날인데 민주당이 이번 컷오프에 중앙위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죠.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대체로 이재명 의원이 확실한 1위, 인지도가 높은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각각 2, 3위를 형성하고 있는데 차이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70% 비중의 중앙위원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의 당 고문당, 그리고 기초단체장 등 약 400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의원이 비주류 출신이라고 해도 역시 1강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본경선에 오를 나머지 2명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이번엔 국민의힘 이야기도 한번 해보죠. 최근 이준석 대표가 노래한 이야기 전해드렸었는데 이번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노래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전국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진도 지역의 행사장에 등장해 노래를 불러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그 장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네, 저 앵콜이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남달리 들릴 것 같습니다. 정 부의장이 노래한 곳은 어디입니까? 네,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의 한 시장의 행사장이었습니다. 정 부의장 직접 영상을 올렸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랑은 추는거니까 그저 추는거니까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잘 아는 노래 같습니다. 저 노래가 가수 이승철 씨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정 부의장은 직접 기타를 치면서 2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부르고 나서 앙콜 요청이 쏟아지니까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노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예비 후보 시절에 한 예능에서 대구지검에 근무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들은 뒤부터 애창곡이 됐다고 소개하고 직접 불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 부의장이 이준석 대표와 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더욱 이 장면이 주목받는 건데요. 이 대표가 무조건을 부르면서 라이브 중계까지 하자 바로 다음 날 장외 노래 대결이라는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뉴스 돋보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미뤄졌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오늘 오후에 받을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만큼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여가부 개편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청소년과 가족, 여성 유관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본격적인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도 들어있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장마가 물러가고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은 낮 동안 체감온도가 34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서울도 낮 기온이 3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은 차츰 오르면서 폭염특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강원과 충청 내륙, 경북 지역에는 아침까지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남부 산지와 충북 북부, 영남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3.7도, 대전 23.6도, 부산은 23.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과 서울 33도, 대전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방역 조치가 강화됩니다. 해외에서 입국했을 때 PCR 검사는 하루 안에 받아야 하고 한동안 가능했던 요양병원 대면 면회도 중단됩니다. 강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앞에 마련된 임시 검사소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며 다시 문을 열었는데 주말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검사 대상은 60대 이상 고령자와 밀접 접촉자, 그리고 해외 입국자 등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빨리 준비하고 바로 나와서 조금 지금 정신이 없는 상태이긴 하는데 방역을 위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5천여 명. 일요일 기준 14주 만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는데 해외 입국 사례도 매일 300명가량 추가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 강화에 나섰습니다. 기존엔 해외에서 입국하면 3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됐지만 오늘부터는 입국하고 1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등의 대면 면회를 중단하며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평균 20-30명 이하 수준이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 수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령층뿐만 아니라 소득 하위 10%의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휴가철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도 문제인데 걱정되는 감염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두창 확산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윤석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에 대해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인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역대 7번째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 만입니다. We have an outbreak that has spread around the world rapidly through new modes of transmission about which we understand too little and which meets the criteria in the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WHO는 원숭이 두창의 빠른 확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처음 창궐한 뒤 현재까지 75개 나라에서 16,000여 명이 감염됐고 이 중 5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 동안 감염자가 누적 감염자의 25%인 4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최근 확산세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WHO는 긴급위원회 위원 15명 중 9명이 부정적이었지만 이례적으로 비상사태를 선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WHO가 질병 억제를 위한 연구와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국제적 보건조치 추진도 가능합니다. 원숭이 두창은 손과 얼굴에 발진이 생기고 고열과 두통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데 대부분 가벼운 증세로 끝나지만 드물게 중증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5,1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6만 3천여 명을 기록한 전날 동시간대 집계치의 절반 수준으로 주말 들어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요일 오후 9시 기준 중간 집계론
4만 6천여 명을 기록했던 4월 17일 이후 14주 만에 확진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40대 자매와 동생의 자녀인 초등학생 2명까지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매가 아이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표선우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새벽 1시 20분쯤입니다. 출동한 구급대가 아파트 상가 앞에 쓰러져 있던 30대와 40대 여성을 발견해 응급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자매 사이로 밝혀졌고 이들이 함께 살던 집 안에서는 숨져 있는 초등학생 2명도 발견됐습니다. 자매는 다른 가족 없이 자녀 2명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 안에선 자매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도 발견됐습니다. 유서에는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생활고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자매가 자녀들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녀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렌터카로 강남 일대를 돌며 80번이 넘는 고의 사고를 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20대인 일당은 5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내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깜깜한 밤 서울 시내대로를 달리는 차 한 대. 차선을 바꾸자 빠르게 달려오는 하얀 차가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강남 일대 곳곳에서 비슷한 추돌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일당이 고의로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2019년 8월부터 3년 동안 차선을 바꾸거나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을 대상으로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87차례에 걸친 사기 행각으로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5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탑승자 역할을 한 공범들은 전부 20대 초반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20대 중반, 초중반 애들입니다. 유흥비 또는 생활비 용도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지인들을 아름아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탑승자로 이렇게 가담을 시킨 거죠. 이들은 사고 부담이 적은 렌터카를 이용했고 잦은 사고 이력을 숨기려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보험사의 의심을 피했습니다. 경찰은 주범 3명을 구속하는 등 일당 92명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동메달리스트 김민석 선수가 음주운전 사고로 진천 선수촌에서 퇴촌했습니다. 김민석 선수뿐 아니라 함께 동승한 스피드스케이팅 정재용 선수도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이징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동메달리스트 김민석 선수가 운전한 차량이 지난 22일 밤 9시 반쯤 진천 선수촌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음주 상태였다는 건데 당시 차량에는 박지윤, 정선교, 정재용 선수가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이 단독 입수한 김민석 선수의 진술에 따르면 김 선수는 정재용 선수 등 동료들과 선수촌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정 선수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빙상연맹 측에 물었지만 연맹 측은 말을 아끼고 있어 선수들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연맹에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확인 중이라서 정재용 선수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맞다 아니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빙상연맹은 정재웅, 김민석 선수와 나머지 동승했던 선수 3명을 모두 퇴촌시켰고 조만간 스포츠 공정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여성 2명이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를 질주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승차 정원 한 명인 킥보드 한 대에 한꺼번에 타고 달리며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뒤에 탑승해 있던 여성은 차량을 향해 한쪽 팔을 휘저으며 끼어들었고 이들은 가드레일 쪽에 바짝 붙어 아찔한 주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결국 운전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이들. 10대로 킥보드 운전에 필요한 원동기 이상의 면허도 없는 데다 헬멧 미착용, 초과 탑승, 자동차 전용 도로 통행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걸로 드러났는데요. 범칙금과 과태료를 모두 합쳐 수십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은 위험천만한 질주다, 실수로 진입하기 어려운 도로인데 어쩌다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의 오랜 골칫거리 중 하나, 바로 쥐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 쥐 목격 신고가 2배로 늘었다는 통계가 나온 가운데 이번엔 비둘기를 사냥하는 쥐까지 포착됐습니다. 쥐에게 꼼짝없이 붙잡힌 비둘기가 이리저리 몸부림을 쳐보지만 결국 쥐는 비둘기를 끌고 차 밑으로 사라지는데요. 이는 생존의 위협을 느낀 쥐들이 얼마나 대담해졌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그동안 음지에서 활동하던 쥐들이 코로나19로 식당이 문을 닫자 먹이를 찾아 양지로 활동 반경을 넓힌 거라는데요. 지난해 쥐가 전염시키는 렙토스피라증에 걸린 환자가 1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쥐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는 상황. 뉴욕시 의회는 쥐 퇴치 조례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쥐의 다음 표적이 인간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는 댓글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경제정책 수장들이 주말인 어제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최근 기준금리가 뛰면서 중산층의 이자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요. 변동금리로 가입한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장명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재정, 통화, 금융수장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부채 관리에 경고등이 켜지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금융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금융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를 위해 변동금리로 가입한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천억 원에 이어 내년 4천억 원을 더 투입해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비율을 전체 78%에서 73%로 5%포인트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41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도 나왔습니다. 먼저 피해 소상공인과 기업은 최대 3억 원까지 추가로 빌릴 수 있고 1%대 저금리로 빌릴 수 있는 대출 상품도 확대합니다. 또 사업 확장이나 설비 투자를 하려는 소상공인에게 10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대출을 보증하고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도 지원합니다. 이번 대책은 오늘부터 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영업자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탕감해준다고 해 논란이 됐던 빚탕감 대응의 세부 내용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어제 서울권 대형마트는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의무 휴업일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정부가 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의무 휴업일에도 대형마트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입니다. 올라온 상위 10개 안건 중 가장 반응이 뜨거운 건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안건입니다. 서울권 대형마트의 경우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엔 이렇게 휴업을 해야 합니다. 지난달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완화 논의에 이어 대통령실에서 의무 휴업 폐지까지 투표에 붙이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업체들은 영업 제한이 없지만 대형마트만 제한받는 게 시장 경쟁과 소비자 선택권을 줄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거기 많이 가는데 그래도 거기 문 닫아 있으면 시장으로 들어오지. 거기 때문에 장사를 못해. 안 돼 장사가. 영향이 있어 쉬는 게. 여기 마트들 저런데 마트 여기 마트 막 싸구려 하고 막 그냥 그러니까 글로 거진 싼 줄 알고 거진 가니까 손님이 없어요 여기는요.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은 2018년 대형마트 7곳이 낸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같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위해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방은 국회에서 갈리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의무휴업을 완화 폐지하자는 법안과 영업 규제 대상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코로나19 2년여 동안 가계 기업 대출이 늘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19조 원이 넘는 이자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는 5조 400억 원, 신한 5조 1000억 원, 하나 4조 1000억 원, 우리 4조 1000억 원 정도로 지난해 동기 대비 평균적으로 19% 이상 늘었습니다.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올해 하반기 금융그룹이 얻을 이자 이익 증가세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소설가 해밍웨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데요. 해밍웨이의 단골 술집이었던 슬로피조바에서 올해도 해밍웨이 닮은 꼴 찾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누가 톱파파의 자리에 올랐을까요? 덥수룩한 흰 수염에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미국 플로리다 키웨스트 섬에 모였습니다. 바로 세계적인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닮은 꼴 찾기 대회 참가자들인데요. 해밍웨이가 즐겨 입었던 두꺼운 스웨터나 사파리 셔츠를 입었습니다. 124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65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존 오빌이 올해 새로운 톱파파로 등극했습니다. 우승자인 오빌은 해밍웨이와 마찬가지로 낚시를 좋아하고 소설 쓰는 걸 즐긴다는데요. 어떤가요? 해밍웨이와 많이 닮은 것 같은가요? 애니메이션과 영화, 드라마를 사랑하는 미국의 대중문화축제 샌디에이고 코믹콘이 3년 만에 열렸습니다. 반지의 제왕과 왕좌의 게임 시리즈 후속작 개봉 소식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전해졌다네요. 갖가지 화려한 분장을 뽐내는 참가자들이 미국 샌디에이고 코믹콘에 몰렸습니다. 게임 속 주인공부터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주인공까지 행사장 곳곳을 누비는데요. 가면 뒤에선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지만 참가자들은 정성 들여 준비한 만큼 축제를 마음껏 즐깁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원하면 몇 시간이고 사진을 함께 찍어주는 참가자들 덕분에 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깨알같이 등장한 닥스훈트까지 정말 귀엽네요. 태국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물소 경주 축제가 열렸습니다. 농부들은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평소 가족처럼 물소들을 돌보며 호흡을 맞춘다네요. 물소 2마리와 사람 1명이 한 조가 돼 맹렬한 속도로 달려갑니다. 200m 길이 경주장에서 60마리가 넘는 물소들이 빠른 속도를 자랑했는데요. 너무 빨라서 진흙에 풍덩! 졸지에 머드팩하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태국 동부 촌부리에서 해마다 모내기철을 맞아 열리는 이 물소 경주 축제는 2년 동안 중단됐다가 다시 열렸는데요. 이 축제는 경주도 중요하지만 참가자들이 물소에게 고마운 마음을 생각하는 기회가 된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곡물 수출에 대해 합의한 바로 다음 날 주요 곡물 수출항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어렵게 타결한 협상안이 무산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러시아는 더 많은 주제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거부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를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외무장관이 24일 기자회견에서 협상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곡물 운송 문제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해 얘기하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원치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У нас нет каких-либо предубеждений от того, чтобы возобновить переговоры по более широкому кругу вопросов.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 같이 말했지만 러시아는 전날인 23일 우크라이나 주요 수출항인 오데사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을 흑해를 통해 안전하게 수출하자는 사자 협상이 타결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와 국방부는 공격을 인정했습니다.
В морском порту города Одесс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удоремонтного завода высокоточными ракетами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첨예한 대립으로 식량 가격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미국의 명소 중 하나죠.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여의도 면적 13배 수준의 산불이 나 6천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그리스의 유명 휴양지에서도 산불이 잡히지 않아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솟구치고 연기가 매섭게 피어오릅니다. 미캘리포니아 명소 요세미티 국립공원 남서쪽 한 마을에서 시작된 불길이 초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세워둔 차와 건물 곳곳이 화염에 휩싸였고 소방관 400여 명과 헬기 등이 투입됐지만 가뭄에 바짝 마른 초목에 습도까지 진화는 역부족. Came by about 15-20 minutes ago and told us that everybody's got to go. About 4 o'clock the power went out and the fire's been coming towards us faster and faster. 불은 여의도 면적 13배 수준까지 번졌고 주민 6천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스의 유명 휴양지 레스보스 섬에서도 산불로 관광객과 주민 45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오전 시작된 산불은 근처 해변 마을까지 덮쳤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 소방차 17대, 헬기가 투입됐지만 그리스 일부 지역이 42도까지 치솟으면서 추가 산불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증상이 호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치의 케빈 오코너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의 소견서를 공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잘 지내고 있고 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장마가 물러가고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충북, 영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들 지역은 낮 동안 체감온도가 34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도 33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기온은 차츰 오르면서 폭염특보는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고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 산지와 충북 북부, 영남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들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23.9도, 부산은 24.8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춘천과 서울 33도, 대전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찜통더위 속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연일 후텁지근한 날씨에 지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내일은 삼복 중 두 번째 복날인 중복인데요. 중복을 맞이해서 보양식으로 건강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아마도 여름철 대표 보양식으로 삼계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닭고기에는 리놀렌산이 함유돼 있어서 동맥경화와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좋고요. 콜라겐이 풍부해서 피부 미용과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양식으로는 추어탕이 있는데요. 추어탕에 들어가는 미꾸라지에는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A가 풍부해서 피로회복과 기력 보충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건강한 보양식으로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주말엔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오늘부터 가마솥 더위가 시작됩니다. 온열 질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